이런 경우를 애초에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이러면 안 좋아해요. 중개에서 가장 돈 되는 종목은 뭘까요? 소공분들 다들 첫 계약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공동중개 약속 후 손님 빼내기. 부동산의 뒤통수 맞아보셨어요? 1년 동안 진짜 살 6kg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면서 이악 물고 공부해서 자격증 땄어요.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그거 말고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제가 오늘은 공인중개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답변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소공님께 알려드렸더니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간접 경험도 하면서. 그래서 이걸 한번 담아볼까 해서 켰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또 보면 소공분들 다들 첫 계약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시작한 지 겨우 일주일 된 댕초보 소공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3개월 정도는 그냥 배운다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우선 제 경험으로 저는 소공으로 일했을 때 정확히 언제인지는 솔직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격증 따고 들어간 부동산에서 한 달 안 걸렸어요. 지역은 어디였어요? 전주였고 거기서는 빠르게 나왔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있었던 친구도 한 달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소공님도 2주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막 3달 정도에 한 건 터지고 막 다다닥 터지는 분도 있고 첫 계약이 조금 일찍 터지고 나중에 천천히 또 텀이 길게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소공 때는 초반에 터지고 한 달 정도 또 힘들어서 내가 이게 이 길이 아닌가? 이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타닥 터지고 또 한 2달 정도 틈이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정도 걸리더라. 사람마다 다르다. 물건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초보인데 빌딩을 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달 만에 터지겠냐고요, 그게. 나 빌라 매매하겠어? 다가구 통매매하겠어? 이러면 그게 터지겠냐고요. 근데 제가 소공 때 이제 일찍 터졌던 이유는 원룸을 했어요. 원룸, 월세, 전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쉽게 터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다루는 법이나 이제 조율하는 법들을 많이 배우면 나중에 큰 건을 계약했을 때 조금 더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율하는 방법이나 그런 스킬들을 익혀서 그런지 다가구 통매매나 다세대 빌라 매매나 아파트 매매나 그런 것들은 이제 조율하는 게 비슷하고 그랬다. 공동계약서 쓸 때 꼭 물건지에서 써야 하나요? 뭐 그런 게 있나요? 원래는 통상적인 게 이제 물건지에서 쓰는데 근데 손님지에 더 가까우면 그냥 조율해가지고 거기서 쓰고 근데 그거는 협의가 돼야겠죠. 근데 물건지에서 쓰는 이유는 그 물건을 담당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 그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쓰는데 손님지 부동산이 그 물건을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쓰나요? 그러니까 그건 조율이다. 가스렌지 문이유는 뭐지?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시만요. 부동산 인근의 건물주분이 제일 위층에 사시는데 저당 말소를 위해 돈 갚으려고 잠시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신대요. 그리고 여기를 전세를 내놓는데요. 여기 융자 갚으려고 전세 내놓고 이사 간다고?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맞춰주고 수리하기로 한 월세를 구해드렸어요. 실측하러 가셨는데 가스렌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손님지라 물건지 사장님도 모르셨고 양쪽에 체크를 안 한 거죠. 가스렌지는 기본 아니냐? 나도 임대 놓지만 가스렌지는 놔준다 그러시길래 물건지 사장님께 전화드리니 오래된 빌라는 안 해준다.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이거는 부동산에서 실수한 겁니다. 옵션 체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꼬였죠? 꼬였어요. 이거는 꼬인 거예요. 옵션 체크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 쓸 때 옵션 체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스레인지가 없었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셔도 당연하게 가스레인지는 없는 거다. 왜냐면 요즘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가 있는데 오래된 빌라에는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뭐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저라면 물건지 부동산이랑 손님지 부동산이랑 반반해서 가스레인지 중고로 사서 넣어주던 뭐 아니면 원래 없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하던 근데 물건지 사장님이 만약에 옵션에 대해서 만약에 특이하게 넣어줬으면 물건지 사장님도 잘못이 없죠. 정확히 옵션 찍 긋고 뭐뭐 에어컨 뭐 이렇게 적었으면 문제가 없는 거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금액만 깎아놓은 진상 손님. 하지도 않을 거면서 금액 깎아놓은 진상 손님? 우선은 하지도 않을 분한테 금액 조율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돈 넣으실 거냐? 그럼 깎겠다. 근데 아니 깎아야 뭐 하든 안 하든 생각하지 이러면 안 깎습니다. 저는. 서로 기분만 상해요. 이런 경우 이제 깎아놨는데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 이런 경우를 애초에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이러면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봐도 비싼 물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시세를 알면. 그러면 손님 보여주기 전에 물어봅니다. 시세가 이런데 이렇게 내놓으시는 이유가 있냐? 그러면 깎아주려고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분들 보여주고 이분이 여기는 얼만데 여기는 좀 비싸네요 하면 이 정도까지 조율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씀을 미리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싸게 나오거나 잘 나온 시세대로 나온 물건인데 막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임대인 전화번호 잘 받는 요령 있나요? 제 장점이 성실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건 성실과 무관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가에 다른 부동산 현수막대 잔뜩 붙어있는데 왜 저는 임대인분 번호를 딸 수 없는 걸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따는 걸까요? 유튜브 보고 발품도 팔고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만 다니는 것 같아요. 노하우를 공짜로 알려달라는 게 염치 없지만 팁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한 달이 지나니 눈치가 보입니다. 임대인분 전화번호를 어떻게 따냐, 물건을 어떻게 따냐, 방법이 여러 가지죠. 방법이 막 이렇게 무수하게 떠오르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나? 비밀까지는 아니죠.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임대인분 전화 잘 받는 요령? 성실인데 그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거는 이분이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모르고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고 뭐 소공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상가에 다른 부동산 현수막도 잔뜩 붙어있는데 왜 저는 뗄 수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들은 오래된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더 길게 그러면 매물 작업을 했으니까 그 기간에 비례했을 때 이분은 짧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그분한테 없는 게 또 이분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는 걸까요가 아니고 시간이 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광고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노출을 시켰을 수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하셨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좀 섣불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쟤네는 물건이 이렇게 많지?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오픈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다음 달이 딱 1년인데 근데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물건이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모읍니다. 요즘에는 안 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뭐 정통적인 방법으로도 따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방법으로 딸고 결제해서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현타 오는 요즘 유유. 1년 동안 진짜 살 6kg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면서 이악 물고 공부해서 자격증 땄어요. 다들 그렇게 공부하셨겠지만 물론 취업하자마자 계약을 막 할 거란 기대는 안 했고 일 잘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제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상가 전문이어서 그런지 계약 지점까지 갔다 다 부러지고 지금까지 계약이 0이네요. 월급도 없이 5대5이고 이제 슬슬 소장님 눈치도 보이고 한 달 동안 소장님은 몇 건 하셨는데 내가 민폐인가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자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될까 손님 없으니 엑셀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도 만들고 매물 작업도 하고 광고도 열심히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몇 개월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소공 때 늘 오는 것 같아요. 현타. 저도 소공 때 저는 그래도 제가 계약을 잘 하고 야무진 직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나오다가도 안 나오면 이런 현타는 와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왔고 아니네. 이제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라고 하셨네요. 한 달인데 0건인데 현타? 물론 지금은 조금 베테랑이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는 시기니까 물론 잘하는 분들은 지금도 막 날아다니시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소장님도 한 달에 몇 건을 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짧아요. 한 달에 이 현타는 뭐 무능력해 보이고 부동산을 옮겨야 하나 뭐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흘러요. 근데 현타 올 수 있어요. 현타 올 때는 툴툴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상가는 일반 주택 이런 중개보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미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사람을 만나고 브리핑하고 그리고 이제 막 부러졌다고 이제 막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왜 부러졌는지를 알면 다음 달에 비슷한 미팅을 가게 됐을 때 미리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파바박 터질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월급이 아니 연봉으로 해야 돼요. 내가 연에 얼마를 벌었냐. 왜냐면 갑자기 1분기 팍 벌다가 이제 2분기 3분기에 못 벌 수도 있고 아니면 1분기에 아예 죽 서서 거의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파워가 올라올 수 있는 게 부동산이어가지고, 근데 그거가 갑자기 돈을 크게 벌었다가 아니고 쌓아놓은 데이터만큼 손님을 응대하고 그런 것들을 막 잘 얘기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나오는 거라 현타 오면 그냥 소맥 한잔 하시고 푸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부동산에 뒤통수 맞아보셨어요? 소문 안 좋지만 저한텐 잘하길래 믿었는데 역시나 뒤통수 맞았네요.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인데 너무 명확해요. 물증 있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네요. 혹시 임대인이 어느 부동산이랑 거래했는지 알 방법 있나요?
근데 이거는 내 거 뺏기지 말아야지 이러면 힘든데 비일비재한 편인가? 비일비재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공동했으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하든 말든 따로 뭐 찾아가서 거래를 하든 말든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치건 이러면.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마음 편하다. 공동중개 했는데 제가 저러니까 막 이런 거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그거 말고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물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손님을 모시고 온대요. 근데 제가 거기에 많이 못 가요. 그러면 그분만 왔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계약서 쓰면 알려드리면 그쪽에서 쓰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못 갔으니까. 그러고 만약에 계약이 되면 그냥 저한테 뭐 밥 한 끼라도 사주세요 그냥 이러고 터는 편이에요. 욕심 부린다고 막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진짜 갔어요. 그럼 공동중개 해야겠지만 근데 나중에 뭐 알고 봤는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으면 그거 추측이잖아요. 뭔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바람 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럼 이제 피폐해지는 건 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막 회원제 비회원제 있어가지고 회원제가 비회원제를 따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비회원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중개 가능한데 전화했는데 손님이 이게 보고 싶대요. 근데 했는데 비회원제여서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손님 보냅니다. 심지어 저는 차 끌고 가서 그 앞에 내려드리고 잠시 기다린 적도 있어요. 막 그렇게까지 막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화번호도 그냥 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그분이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조그만한 봉투에 약소하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돈을 넣어서 찾아오셨어요. 경쟁은 하지만 나쁘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중개에서 가장 돈 되는 종목은 뭘까요? 돈 벌리는 속도 및 버는 돈의 액수를 볼 때 상가, 토지, 주택 순일까요? 본인이 잘하면 잘 벌겠죠. 이거 사실 뭘 팔든 본인이 잘 팔면 뭐 사실 땅 파서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본인이 잘하면. 근데 이제 중개보수가 큰 걸 위주로 봤을 때 상가가 이제 중개보수율이 높으니까 상가를 잘하면 중개보수가 훨씬 더 많을 거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말 입금가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뭐 떼먹는 게 있으니까 또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은 많은데 중개보수가 크지 않으니까 빡세게 관리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하나 보고 끝낼까요? 선배님들의 클로징 필살기는 무엇? 이라는 질문이네요. 소공으로 일한 지 2주째입니다. 원투룸 하는데 아직 어떤 매물을 올리고 말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이것저것 다 올려서 다방도 올려도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네요. 먼저 시작하신 소공분이 한 달은 기다려야 문의가 온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셔서 열심히 메모장도 만들고 임장도 다니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바심은 안 나는데 보기가 딱했는지 대표님이 부동산 대표 전화로 온 문의 저한테 돌려주셔서 내일 방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다른 부동산 먼저 보고 마지막에 오신다는 거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내일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하루 종일 집 보여드린다고 다른 부동산 가서 힘 빼지 마시고 제일 먼저 오시라고 꼭 맞는 거 찾아드린다고 열심히 사정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일 먼저 약속 성공. 매물은 확보해놨는데 현실과 이상이 좀 괴리가 있어 상태 좋은 구축 위주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범위 넘는 신축도 살짝 보여드릴 생각. 예전에 제가 자취하면서 방 구할 땐 그냥 무작정 집 빨리 나간다 놓치면 너 후회한다 계약금 넣어라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할지 좀 더 세련되고 확실한 클로징 방법 없나요? 선배님들은 클로징 필살기로 무엇을 쓰시는지 점수 좀 부탁합니다. 이번 달 20만 원이라도 벌어야 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썼는지 댓글이 궁금하네. 댓글이 저도 궁금해요. 세련된 클로징 기법. 초보 때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무실로 모시고 갑니다. 일단 따라가면 반은 마음이 있는 거고 차 한잔하면서 어떠셨냐고 묻고 괜찮아 하는 것 같으면 하라고 합니다. 클로징 필살기? 사람 성향이나 뭐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른데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 매물이 좋은 매물인지 아닌지 빨리 팔릴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클로징이 될 거예요. 진짜로 막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이거 바로 나가요 계약금 바로 걸려요 이렇게 하는 거는 손님도 아마 와닿을 거라 저는 진짜로 제가 이 물건 진짜 빨리 나가요 하면 진짜 빨리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의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경험과 공부. 왜냐면 이 정도 시세면 이건 진짜 좋은 물건이다 빨리 나가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조금 넉넉하게 봐도 되겠다. 그러면 이게 막 그렇게 급하게 빨리 나갈 것 같은 물건이 아니면 하루 이틀 고민해보고 연락 주세요 하고 클로징을 하는 거고 만약 이거는 진짜 이번 주 내로 빨리 나갈 것 같다. 주말이면 나간다 하면 솔직하게 말은 해줘야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물건이 지금 여기 댓글 중에 좋은 물건이면 자동 클로징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려면 본인이 이 물건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막 빼고 싶고 돈 벌고 싶어서 클로징을 하면 먹히지도 않아요. 댓글로 혹시 궁금하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제가 틈틈이 한번 달아볼게요.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끝.